자, 칠판 보자, 얘들아. 자, 칠판만 보시고요. 적는 거는 이따가 노트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자, 오늘부터 이제 새 단추를 끼는 건데 새 단추 안 끼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치? 중간에 또 잘못 껴도 안 되고요. 자, 오늘의 공부할 첫 번째 도형이라는 친구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도형은요,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가장 최소 단위인 점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점이 모이게 되면, 점이 무수히 많이 모이게 되면 어떠한 이제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뭐 점이 무수히 많이 있으면 그냥 선이 된다. 자, 선이 무수히 많이 모이면 뭐가 된다? 면이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면이 무수히 많이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최적, 부피가 됩니다라고, 입체가 됩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우리가 2학년 때 이제 기하를 배우게 되면 저 부피, 3D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우리는 일단은 여기 또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냐면 최소 단위인 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칠판 광활한 면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것, 직선의 점과 숫자를 대응한 수직선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수직선이 있어요. 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요번에 또 부등식 파트에서 수직선 틀리신 분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자, 내가 수직선이라는 친구를 보게 되면 수직선은 간단하게 수직선이라는 세 개가 있어. 그냥 이 유니버스가 다야. 이 세상은 1차원적인 세상이겠죠. 그럼 1차원적인 세상에 내가 이렇게 점이라는 친구를 하나 이야기를 했어. 뭐 문제될 건 없잖아요. 저 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 점만 보게 되면 이 점에 대한 묘사라든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도는 알려줘야 되니까. 우리가 요새 핸드폰에 사진 기술도 계속 발달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이제 메타 정보에 위치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위치가 정확하게 무슨 동, 무슨 이렇게도 나오지만 위도와 경도로도 표현되는 거 아시죠? 그렇잖아? 자, 그러면 내가 1차원이 있는 수직선에서 점의 위치를 표현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3이라고 쓸게요. 그럼 3이라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3 하게 되면 누구구나, 어디에 있구나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이라고 하게 되면 3. 근데 또 다른 점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5라고 이야기하면 얘네들끼리의 구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점의 이름을 주겠죠. 점의 이름은 대문자를 이용해서 뭘 줘도 상관없지만 A, 그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정보를 표현한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좋아? 그래, 좌표라고 부르면 좋은 거야. 자, A라는 점은 뭐라고 그랬지? 3이라고 했어. 왜냐면 내가 위치 정보가 우리의 세계가 1차원인 직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정보도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수직선을 2개를 준비해 주세요. 자, 수직선 2개를 준비하면 지금 나한테 직선이 2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직선을 어떻게 배열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세계에서는 이 수직선 2개를 뭘 시킬 거예요? 직교시킬 거예요. 그럼 수직선 2개를 직교시키게 되면 이 직선과 직선 사이에 있는 이러한 공간들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 공간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저는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배운 게 뭐였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졸업한 지 한 30년 됐는데 30년. 자, 뭘 배웠냐면 응급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들것을 만드는 걸 배웠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긴 나무 2개 하고 모포 하나로 해서
모포를 나무 위에다가 이제 해서 접으면, 근데 잠깐만, 나무 두 개는 선 두 개잖아요. 모포로 감싸니까 선 두 개가 뭘 만들 수 있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 선과 선 사이에 면을 만들 수 있는 거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몇 차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2디멘션, 2차원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기에서 표현된 A, 3이라는 점이라는 친구를 여기다가 데리고 왔어요. A, 3이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1차원의 세계였는데 여기는 2차원의 세계잖아. 그치? 그럼 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왼쪽, 오른쪽에서 기존에 있는 친구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위아래로 갈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의 A3라는 친구는 점이라는 거 인지하시겠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A3라는 친구는 점이라고 인지하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만약에 A'3,0이라고 쓰면 파란색과 핑크색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친구라고 볼 수 있겠지만 표현에서의 파란색과 핑크색은 같은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이죠.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친구를 Y축이라고 해서 X축 0인 걸 기준해서 위로 가면 양수들, 아래로 가면 음수들은 진작에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가 이렇게만 써 있으면 Y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X라는 친구는 3이라고 고정이 되지만 Y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다 되겠지. 엄마 나갔다 올게. 그러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같은 표현인 줄 알고 써버렸더니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시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선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차원에서 점을 표현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얘를 B점이라고 이야기하자. 이 B점에서 각각의 X축과 Y축의 수선의 발을 찍어.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숫자들이 존재하시겠죠.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하나, 둘, 셋. 그러면 내 현재 위치를 X축과 Y축을 가지고 내 현재 위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수직선이 아닌 좌표 평면에서의 나라는 점의 위치 표현은 속성 두 개, XY 속성이 있는 5,3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 되시겠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단점은 뭐예요? 이 2디멘션의 세계는 키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지. 이 배둘레만 존재하죠. 그렇잖아. 이 세계에서는 내가 180이야, 190이야 이런 이야기가 존재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얘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살짝 바닥으로 눕혀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바닥면에 타일 보시게 되면 타일의 격자점들 보이시죠? 선들 보이시지? 그 중에 하나 타일의 X축, Y축이라 생각하고 옆으로 뉘어서 그리게 되면 한 이러한 느낌으로 그려질 거야. 좀 삐딱하긴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친구를 X축이라고 하고 얘를 Y축이라고 이야기하면 아까와 비슷하게 5,3이라는 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누이어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으시겠죠. 그렇잖아요. 어려워 여기까지가? 안 어렵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여기 벽 모서리 보시게 되면 당연히 상상 가시겠지만 요 모서리 끝자락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뭐가 되시는 거야? 축이 하나 더 서 있습니다 라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니? 그러면 X축, Y축, 수직선 두 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수직선이 몇 개짜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수직선 그래 3개짜리 이용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알파벳 순서상으로 얘는 무슨 축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봐.
5,3의 입장에서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5,3의 입장에서는 지금 또 성분이 X축, Y축이라고 하게 되면 끝나는 건데 지금 Z축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Z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앞에서 봐봐. A3과 3,0이 달라서 A3이 선이 표현되듯이 그렇다면 5,3이라는 친구도 이 점에서 Z 성분이 없으니까 얘도 뭐가 되겠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그 친구의 직선의 방정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편안하게 C라는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C는 5라고 잡아볼게요. 이렇게만 잡았어. 여기 3D인데 예를 들어 생각해 3D인데 C를 5만 잡았다는 거야. 그러면 5라는 친구는 당연히 스타트인 X의 정보가 되시겠죠. 맞아요? 물론 정확하게는 이제 X는 5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럼 5라고 표현하면 이 점은 고정점이잖아요. 근데 Y하고 Z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4방, 8방, X, Y, Z에서 Y와 Z 방면으로 쫙 펴져나갈 수 있다는 게 느껴지시겠어요? 그러면 같은 얘기를 하는데 차원마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 여기 와봐봐. 여기다가 X는 5라고 쓸게. 그럼 얘는 누구예요? 얘는 누구야? 하나니까 누구야? 점. 여기에다가 X는 5라고 쓸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선. 여기에다가 X는 5라고 쓸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면이 되는 거야. 이건 이제 우리가 2학년 때 배우게 될 기하에 대한 스타트가 이제 공간으로 해서 이쪽에서 시작이 되시는 거고요. 우리는 어디까지 하신다고요? 여기까지 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전 별거 아니네. 물론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도 또 한 번 대두되는 수식에 대한 표현이 의미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수식의 표현이 제대로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야. 단순하게 우리가 계속 선생님 저 이거 그릴 줄 알아요. 이건 누가 못 그려? 다 그리겠지. 그렇잖아. 선생님 저는 이거 그릴 줄 알아요. 저는 얘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뭐 당연히 다 가능하시겠죠. 그죠? 대신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미 파악하시고 어떠한 식의 표현이 되더라도 그걸 빠르게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움직여도 보고 늘려도 보고 줄여도 보고 그 다음에 요렇게만 당겨도 보고 요렇게만 당겨도 보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요 1차원, 2차원, 3차원을 볼 때 차원을 가늠하는 가장 첫 번째 정보가 누구셨죠? 축, 곧 뭐예요? 수직선. 2차원이면 수직선 몇 개 들고 다녀야 돼? 2개. 그러면 여기 2차원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점을 하나 찍고 또 점을 하나 찍고 점을 하나 찍고 점을 하나 찍고 점을 하나 찍었어. 그럼 지금 점을 5개 찍었죠. 근데 이 5개만 보더라도 지금 규칙적으로 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이렇게 한 칸을 갔는데 이렇게 2칸이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칸이 갔는데 2칸이 내려가요. 한 칸이 갔는데 2칸이 내려가요. 그럼 이 다음 것도 예측하지 않아도 이렇게 갈 거라는 걸 또 알고 있겠고 요 사이도 한 칸, 2칸이 갈 테니까 얘네들이 이러한 식으로 규칙적인 모양을 편안하게 직선 모양으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 룰을 따르는 점들은 몇 개 있을까?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무수히 많은 애들을 표현하는 수단이 있어? 1번, 2번, 3번, 4번. 실질적으로 우리가 1, 2, 3, 4, 점점점점점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냥 자연수나 정수 표현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룰을 따르는 점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근데 점의 개수는 몇 개라고? 무한개라고. 그러면 이러한 점들을 잡았을 때 이러한 점들은 이 룰을 따라 안 따라? 안 따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야, 우리가 여기에 있는 누군지 모르는 점들을 한 큐에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근데 그게 누군데? 존나 많잖아. 어떻게 표현해? 라고 해서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이름을 하나 줄 거야. 근데 어떤 이름을 줄 거냐면, 야, 여기에 불특정 다수인 점들 중에서 이름 대표적인 애 하나만 이름을 줘줄게. 근데 그 점의 좌표는 P라고 이야기할 거야. 근데 P라는 친구의 좌표는 X, Y란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X 딱 봐도 누구예요? 변수죠. 여기 Y도 딱 봐도 누구예요? 변수잖아. 그럼 이 자리에는 숫자가 누구나 들어가도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심지어 이런 애, 이런 애, 이런 애, 뭐 요런 애 다 될 수 있는 거잖아. 즉 얘가 의미하는 건 뭐가 되는 거지? 2D 위에 모든 점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애들만 하고 싶어. 그럼 뭔가 정보가 더 필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점 하나 줘볼게. 요 점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럼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을 만들고 싶은데 그 직선 위의 점들은 얘네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만으로는 이야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px, y가 누구든지 되는 거라면, 야,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는데 나도?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봐봐. 내가 지금 요 직선이라는 표현을 수식으로 하고 싶은데 점 하나만 알려주면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해? 재민아? 아니죠. 변수는 여기 있잖아요. 자, 점 하나 알려주고 변수가 되는 점 하나 알려주면 누구든지 될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못 하거든. 그래서 하나 더 알려줘야 돼. 아니, 또 다른 점을 알려주는 거야. 0,-3이라고. 왜냐면 생각해 봐봐. 요 점과 요 점은 이미 이 룰 위에 있는 점이지요. 맞아요? 그러면 이 룰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축으로 한 칸을 가고 Y축으로 두 칸을 내려가는 이 비례식이 성립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비례식을 성립하면 여기에 점을 찍어도 1대2의 비율로 가는 게 보이시죠? 더 멀리 찍어도 이렇게 간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생각해 봐봐. 이 둘은 룰을 만족하는 점이고 나는 그 룰을 만족해야 될 점이잖아. 내가 이런 데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면 너 누구니? 아, 난 누구나 될 수 있어. 나는 물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지만 이런 애들도 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요렇게 왔고 요렇게 갈 때 이 비율도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대 2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비율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1대 2가 돼주셔야 되겠죠. 비율은 1대 2, 1대 2라고 되어 있지만 2분의 1도, 즉 분수도 비율인 거 아시죠?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야, 내 입장에서 얘하고의 x의 길이가 이거죠. 그 다음에 내 입장에서 얘하고 y의 길이가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 이 비례와 또 얘와 얘의 비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게 뭐하다라는 거야? 같아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뭐도 있어. 이 점하고 이 점도 같은 거죠. 그러면 저 점도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얘 입장에서 얘랑 컨택을 하든 얘 입장에서 얘랑 컨택을 하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랑 얘랑 식을 만들어도 얘랑 얘랑 식을 만들어도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여기에서 식을 좀 이쁘장하게 정리해 볼게. 자, x 플러스 2분의 y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거예요? 양변에 이 친구를 곱해서 없애시겠지. 이부장하게. 그러면 y-1은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라고 쓰시겠죠. 이건 중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안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봐요. 여기에서 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파란색 식의 결과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얘를 조목조목 따져보는 거야. 어떻게 따지고 싶은데요? 자, 잘 봐. y 마이너스라고 썼죠. 요 마이너스는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뺀 거까지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요 자리에 이제 요렇게 1이라고 따로 쓸게. 자,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2는 요 두 점에서 나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울기라는 걸 알 수 있게. 직선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요.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는 기울기인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에 곱해진 거는 원래 비례식을 담당하는 요 분모에 있던 친구잖아요. 그죠? 자, 올라오셨는데 문제는 요 비례식에 올라온 친구 x 플러스 2도 원래대로 치자면 거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위치, 그러니까 변 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를 뺀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라고 표현했다고 쳐봐봐. 이걸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알고 있겠지.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자, 잘 보시죠. 우리가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두 점을 가지고, 알고 있는 두 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채워놓은 친구는 뭐예요? 기울기죠. 그러면 직선을 만들려면은 일단은 기울기가 표면에 등장하는데, 기울기 단독 등장도 괜찮지만 두 점을 알려줘서 등장시켜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2,1이라는 건 뭐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는 점. 뭐 둘 중에 누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위에 점 하나.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쭉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겠죠. 가는 점 중에 마이너스 2,1이 하나 있더라 알려줬죠. 그러니까 분명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표현 하나하고 요 점을 지나까지는 된 거야. 그러면 이게 그냥 표지판, 가이드라인이지 지금 이 여기를 점으로 채우고 있어요? 안 채우고 있어요? 안 채우고 있죠. 이걸 채우는 애들이 누구야? 얘잖아. 무수히 많은 애들. 거의 인해 전술급이잖아요. 이제 여기를 또르르르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채웠다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 여기에 x, y라는 점으로 보이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야, 너도 나도 얘도 누구도 평면 위의 모든 점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나는 이 룰을 만족하는 친구를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숫자들을 대입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다가 0하고 0을 대입해봐요. 여기에다 0하고 0 대입하는 건 문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변수니까. 근데 0을 대입하게 되면 누가 나오죠? 마사. 누가 나오죠? 마일. 그럼 등호가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우리 룰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넌 탈락.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최종 방어선인 등호를 성립하는 애들만 챙겨갈게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애들 중에서 등호만 성립하는 애들, 방정식이잖아. 그렇죠? 이때만 보겠습니다. 이게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 도형의 방정식의 표현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x, y가 함수처럼 보이시지만 특정한 이유 때문에 함수를 쓰지는 못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빌려옵니다. 근데 잠깐만, 여기는 지금 변수가 몇 개 있어? 그러면 이쪽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왜냐면 수직선 하나가 변수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수단이니까. 근데 우리는 면이니까 수직선이 몇 개 필요해? 그럼 변수도 몇 개 필요한 거야? 그러면 fx는 0이라는 표현은 부족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변수 2개 넣어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x, y를 쓰는 거지. 여기를 뚝 띄워서 좌표네? 이렇게 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냥 여기는 수단이야. 여기 변수 2개짜리예요. 선생님 y가 일로 가도 되는데 일로 가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함수 중에 함수가 뭐야? 예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 미팅 나갔는데 내가 쟤도 얘도 내가 다 찍을래.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쓰는 친구들은 스트레이트로 뻗어 있으니까 직선은 맞는데 함수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함수로만은 도형을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니까 새로 하나 만든 거지. y가 원래 이쪽에 있는 건데 그래 그건 나도 아는데 그냥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마지막에 얘기했던 공간은 뭐예요? 공간 위의 점들을 만족하니까 방정식이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 거야? 3차. 3차원이 되지는 거죠. 3차 함수, 3차 방정식이 아니고 3차 원. 그러면 얘가 공간 도형의 방정식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한눈에 팍 들어오시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자 직선을 만드는 룰이죠. 기울기가 뭐라는 거? -2. 근데 기울기가 -2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직선이 세팅이 되나요? 안 되죠. 절편같이 이 지점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라는 게 필요하시죠.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 2개만 있으면 끝나요? 아니지. 기울기가 -2이고 이 점을 지나요. 이렇게만 표현하면 딱 2개밖에 없잖아. 여기를 채우는 점들은 누가? 내가. 근데 니네는 면 위에 모든 점을 다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등호를 성립할 때. 최종 제목이 뭐라고요? 도형의 방정식. 그러면 오늘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내면 직선의 틀. 또 틀하면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자 보세요. 직선의 틀. 자 y-는 동그라미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가로 닫고. 이게 기본적인 직선의 틀이에요. 아시겠어요? 직선의 프레임, 거푸집. 자, 여기 있는 x, y는 미리 써놨지만 얘네들은 누구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 써있는 x, y는 평면 위의 모든 점들이 되는 거야. 틀을 만들어놨지만 아무것도 안 채워놨잖아.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평면 위의 모든 점들이요. 자,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정보를 써놨어. 이제 뭐가 느껴? 급격하네. 그쵸? 어딜 지나겠네. 이렇게 쓰면 이게 그냥 1차 함수요. 직선의 방정식이요. 라고 보는 게 아니고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면 위의 모든 점들이 룰을 만족하는데 그 룰은 4이면서 4,5를 지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 식만 보고 머릿속에서 그림이 원활하게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4를 지운 다음에 여기를 K라고 세팅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좋은 생각이긴 한데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X에 대한 게 K잖아. K는 모르지. Y는 5를 고정해 놨잖아. 그러면 K인 상태에서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에 대한 아이디어는 뒤에 나오겠지만 어디까지 연동될 수 있는 거예요? 평행 이동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x가 아닌 마이너스 x를 쓰면은 뭐도 생각할 수 있어요. 달라졌는데? 원래 x에다가 1을 넣으면 1이었는데 여기다 1을 넣으면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1을 의도하고 넣었는데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돌아서 온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y축 대칭을 시키겠구나 라게 되는
대칭, 이동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현력이 딸리기 때문에 식을 보고 모든 거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우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 뭐였습니까? 점과 좌표에서 그냥 뭐 했어요? 점의 표현법 배우고 외분점, 내분점, 그 다음에 중점 배우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넘어가고, 그 다음에 원방 이런 거다라고 배우고 자세하게 배우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토막을 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 그리고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 뭘 알고 있어? 얘의 역할 뭐야? 얘의 역할은 뭐고? 얘의 역할은 뭐야?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2차가 보였으니까 볼록한 곡선이겠네? 이 볼록한 곡선도 룰이 있겠죠? 그렇잖아. 어느 정도의 룰? 2라는 좀 급격한 룰이 있겠구나? 자, 원래 오리지널 태초에 이런 애들이 있다가 이런 애들 붙었어? 뭐였다라는 거지? 평행이동했다라는 거구나. 1차항과 상수항은 그러면 나는 이 친구랑 만나서 무슨 정보를 갖고 있어? 1차항의 정보는 축 또는 꼭 지자면 X좌표. 나라는 친구는 누구라는 정보를 갖고 있어? Y절편.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더 편해지는 거지. 그럼 또 한 번 생각해 봐봐. 방금 배운 것처럼. 자, 마지막 이제 집에 간다. 이게 갖는 게 뭐야? 그치, 는이죠. 는이지. 얘가 갖는 의미는 뭐야? 는이 맞아요. 근데 어떤 는이야? 여기에 있는 x와 y를 보고 우리가 이 면을 생각해 본다면 x하고 y는 면 위에 점들이겠네. 누구나 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식의 등호를 성립하는 애들만 볼 거예요.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도형의 방정식이야. 얘는 2차 함수인데? 자, 그럼 이렇게 볼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쓰고 여기에 fx, y라고 쓰게 되면 얘도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똑같아. 근데 얘가 살짝 업그레이드 품이야. 우리 그거 알잖아. 직선이지. y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y는 이라고 표현이 가능해? 애초에 없었으니까. 안 되죠. 근데 이 친구는 표현이 가능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봐봐.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근데 함수를 쓸 때 여기 돌아가 봐봐. 함수를 쓸 때는 무조건 y는이지. 0y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함수에서는 없죠. 그래서 표현을 조금 더 확장시켜준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과 좌표,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몇 대 몇, 1대1 중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다 배웠고 공식화가 되어 있어서 기억이 안 나신다면 공식 암기하시고 문제풀이 해주시고요. 일단 오늘 숙제는 별로 없지만 여기 나눠둔 프린트 있죠? 저희 자체 교재. 요거 답지 없으니까 풀어갖고만 오시면 됩니다. 기억이 안 나서 모르는 거는 별표 처리하고 해오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